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데브데이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옵서버빌리티를 쿠버네티스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존이고요. 저는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이고 대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SRE 팀 소속입니다. 옵서버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팀들이 적극적으로 디버깅을 분산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눅스 네트워킹, 분산 시스템,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심 있습니다. 제 이름은 웨이이고 저도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이고 같은 팀 소속입니다. 저는 템포 플랫폼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오픈 텔레메트리를 유저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트래픽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고 기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퍼이고 쿠버네티스와 서브레스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웹 프레임워크나 진, 그래파나, 템포 등과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어젠다입니다. 일단 기존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현재 도입 상황과 현재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유스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배경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 라인 데브데이에서는 라인 대만에서 현재 쿠버네티스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0개 이상의 프로젝트, 그리고 50개 이상의 클러스터, 그리고 13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컨피그를 관리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계산을 했는데 현재 라인 대만에서 쿠버네티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40개의 프로젝트, 70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리고 65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컨피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가 20에서 40으로, 즉 작년에 2배로 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 50에서 70으로 약 40%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컨피그 관련해서는 아르고 CD 애플리케이션인데요. 130에서 650까지 작년에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했는지 그리고 여러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운영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베르다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베르다 팀은 저희를 도와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베르다 팀은 VKS로 알려진 사내 솔루션인 베르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르다는 라인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또 VES라고 하는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도 있고 VOS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RE 팀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한 후에 대만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팀에 운영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 없이 제품을 실행하는 것은 제품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니터링이 프로덕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VKS의 기존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연하지 않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팀이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팀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센더와 프로메티우스가 둘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데일리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입니다. 컨테이너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 빌트인 로그 샌더는 실제로 플루엔티이고 이게 사전 정의된 엘라스틱서치인 VES의 로그를 보내는데요. 컨피규레이션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인데요. 매트릭을 수집하는 빌트인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다 시스템 차원의 매트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큐브 스케줄러 매트릭, 큐브 API 서버 매트릭, 그리고 큐브렛 매트릭과 같은 매트릭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적인데요. 분산 요청 추적의 경우엔 몇 팀이 지프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지프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완전한 컴포넌트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인 프로메티우스와 그라파나를 자체 호스팅하는 문제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체 호스팅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팀이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애플리케이션 매트릭을 표시하려는 그런 프로메티우스 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호스팅 그래파나도 애플리케이션 팀을 위해서 중복 배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파나 대시보드 팀 간의 중복 배포도 될 수도 있고 대만 서비스 같은 경우 하나의 그래파나 대시보드에서 모든 팀을 서포트를 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찾은 스페셜 유스 케이스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팀이 셀프 호스팅 ELK 스택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셀프 호스팅 ELK 같은 경우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요. 그래서 그리고 또 ELK 스택 전문가가 있어야지 퍼포먼스와 지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 모니터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의 목표는 데이터 관찰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더 나은 디버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표인데요. 첫 번째로 모두가 동일한 도구와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조직과 공유할 수 있는 그래파나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와 빌트인 대시보드도 각 프로젝트별로 준비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일라스틱서치나 인플럭스DB와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가 프로젝트에 있는 경우에 유저들은 그래파나 매니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액세스하고 알러트가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위한 시스템 지식 풀링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동일한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동일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한 인시덴트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원격 측정한 데이터를 가져온 것도 비슷하고 저희가 이것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모니터링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키바나 UI를 열어야 됩니다. 일라스틱서치에서 로그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해서요. 또 유저는 쿼리 매트릭을 위해서 다른 그래파나를 열거나
쿼리 추적 데이터를 위해서 집키를 열어야 됩니다.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에서 유저들은 모든 데이터를 같은 레이아웃의 대시보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다음 예시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찾고 쿼리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저들은 SDK를 통합해야지 매트릭과 트레이싱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트릭용 오픈소스 또는 프로메테우스 클라이언트와 추적용 오픈 트레이싱, 일라스틱 APM이나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일관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이런 SDK를 인티그레이션 할 때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팀 간의 작업 중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은 다중 테넌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테라메트릭 데이터를 서로 다른 클러스터, 즉 다른 프로젝트에 속한 여러 클러스터에서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A에는 베타, 스테이징, 프로덕션과 같은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테라메트릭 데이터를 받으면 프로젝트별로 그룹화되고 각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격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각 유저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이메일 그룹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유저가 그래파나 UI에 액세스를 하면 자기가 속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개요입니다. 이번엔 로그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그래파나 로키를 로그 집계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 로그는 로키에 보내는 컬렉터인 프롬테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로그를 추적하고 로키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유일한 에이전트는 프롬테일 디몬셋입니다. 프롬테일은 로그 컬렉터인데요.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문자열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팀에 맞게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두 개의 다른 프로젝트 팀이 VKS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가 격리되어 있는데요. 팀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쿼리할 수 있는데요.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해 각 팀에 아이디인 테넌트 코드를 할당합니다. 그럼 프롬테일을 통해 로키에 보낼 고유한 테넌트 코드를 할당합니다. 로그를 쿼리하려고 하는 유저는 테넌트 코드를 설정을 그래파나 데이터 소스에 해야 됩니다. 이 아키텍처를 보면 저희는 로키라는 단일 데이터 소스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로그 쿼리를 수행합니다. 스토리지 백엔드의 경우 베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저렴한 데이터 스토리지와 거의 무제한의 사이즈와 개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스 플랫폼입니다. 고가용성 프로메테우스 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노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타임 시리즈 매트릭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노스는 장기 매트릭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다운샘플링 기능을 사용해서 매트릭 쿼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사용을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 팀별로 객체 스토리지 버킷을 분리합니다. 각 프로젝트 팀에는 동일한 그래파나 대시보드가 있는데 다른 조직의 매트릭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자체 타노스 쿼리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SRE 팀의 역할로서 저희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용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클러스터 매트릭에 대해서 글로벌 대시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유저 클러스터에서 매트릭을 쿼리하기 위해서 글로벌 타너스 쿼리어를 설정했습니다. 그 컴포넌트는 저희가 이미지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싱 백엔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그래파나 템포를 스토리지 백엔드로 사용했고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포드에 배포된 사이드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트레이싱 데이터가 각 프로젝트 클러스터에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로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된 데이터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에서 사전 처리되고 프로젝트별로 카프카 주제로 토픽으로 전송됩니다. 옵서비빌리티 플랫폼 클러스터에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도 배포하고 멀티 테넌시를 위한 테넌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그래파나 템포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데이터는 베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데요. 이거는 S3와 호환이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옵서버빌리티 플랫폼 사용자의 경우 트레이스 데이터를 그래파나 UI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그래파나는 추적 데이터를 베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그래파나 템포를 통해 쿼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로키랑 타노스 템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 30TB의 데이터, 총 약 2천만 개의 오브젝트가 1개월 동안 보존됩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 60TB의 데이터와 총 약 36만 개의 오브젝트가 포함됩니다.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0TB의 데이터와 총 약 100만 개의 오브젝트가 1개월 동안 보존됩니다. 로키랑 템포 모두 다 압축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 보존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 크기나 수가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전 블록을 압축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Managed Ingress Controller입니다. 우선 트래픽을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은 각 프로젝트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됩니다. 세 번째로 트래픽은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의 일부인데요. 인테그레이티드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Managed Ingress Controller의 아키텍처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트래픽을 데몬셋으로 배포하고 예거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트래픽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리소스랑 인그레스 라우트나 미들웨어 같은 커스텀 리소스의 이벤트를 감시합니다. 트래픽 내부의 라우팅 규칙 자동 생성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베르다 로드 밸런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수신되면 각 요청에 대한 트레이스 데이터가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로 전송이 되고 Observability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과합니다. 저희가 그럼 Managed Ingress Traffic Controller를 왜 제공하기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요청이 인그레스 컴포넌트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각 클러스터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입 현황과 현재 관행인데요. 이제 라인 대만팀에서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에서 라인 투데이, 라인 쇼핑, 라인 뮤직, 라인 헙, 라인 트래블, 라인 스폿, OA 플러스 그리고 스티커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 팀이 현재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파나에서 유저 수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30일 동안 34개의 그래파나 조직과 200명의 유저와 120명 이상의 액티브한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파나 조직에서 750개 이상의 대시보드를 유지 관리하고 200개의 데이터 소스와 300개 이상의 얼러트를 관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조직에는 다양한 소스가 포함이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 로키, 템포, 인플럭스DB, 엘라스틱서치, MySQL 등이 있습니다. 라인 대만의 대부분의 팀은 프로메테우스, 로키, 템포를 사용해서 분산 시스템에서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되는 observability 기능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다양한 스토리지 백엔드도 지원하는데요. InfluxDB, Elasticsearch, MySQL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지 백엔드를 사용하려는 유저들을 위해서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bservability 플랫폼이 수행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제스팅 로그 같은 경우 3억 개의 로그, 일주일에 400억 개 이상의 로그가 있습니다. 매트릭 시리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1600만 개 매트릭이 있고요. 저희가 트레이싱 같은 경우 시간당 2억 개, 주당 2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런 로그랑 트레이싱 데이터가 보관이 되고 이는 디버깅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럼 70개 이상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클러스터에 설치된 많은 구성 요소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배포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많은 클러스터 내에서 관리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노 리포지토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르고 C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통해 제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서 예시 야문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70개의 유저 클러스터에 이벤트를 푸시하려고 하는 경우 저희가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름이랑 서버 값으로 대체되는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클러스터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observability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로그입니다. 로그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기록하는 건데요. 생성하기도 쉽고 계측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와 언어는 로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입니다. 매트릭은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서비스나 컴포넌트의 전반적인 동작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응답 시간, 시스템 가동 시간, RPS 수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저희가 이 매트릭을 통해서 경고를 트리거를 합니다. 저희 시스템 값에서 지정된 인계 값을 초과할 때마다 얼러트를 보내는데요. 마지막은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는 요청이나 트랜잭션 컨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트레이싱은 디버깅,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컴포넌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분산 시스템의 성능과 동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팀에서 도입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observability 플랫폼을 채택을 할 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쿼리 랭귀지를 배워야 됐습니다. 로그QL과 프롬QL인데요. 또 다른 거는 매트릭과 트레이스
인스트루멘팅 하는 거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매트릭을 노출하고 트레이스 SDK를 통합하기 위해서 코드를 변경해야 됐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내부 실습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줌에서 온라인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각 SRE 멤버가 각자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키와 프로메티우스의 저장 원리, 로그QL과 프롬QL, 신텍스 소개 및 예시, 매트릭과 트레이싱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방법, 그래파나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대시보드와 기본 작업에 포함된 기능 등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별 기본 대시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업타임, 쿠버네티스 배포, 잡, 이벤트, 트래픽, QPS와 레이턴시를 다 포함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각 그래파나 조직에 대해서 사전 컨피그가 되어 있었고 유저들은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그래파나 대시보드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매트릭 인티그레이션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 대시보드가 있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니지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는 또 기본 제공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트인 TLS 인증서랑 HTTPS로 리디렉션, gzip 컴플렉스와 같은 트래픽 공통 미드웨어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럭처럴 로그, 트레이싱 에이전트, 노출된 매트릭 같은 것들을 통합했고 유저들은 야물만 적용하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유스 케이스, 즉 활용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을 사용하는 몇 가지 사용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라인스팟 애플리케이션 팀의 활용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애플리케이션 팀으로부터 수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러트 받는 거, 매트릭 확인, 로그 검사, 그리고 로그 QL을 통해 평균 경과 시간을 계산해서 처리 시간의 패턴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겪었던 문제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있었는데요. 레디네스 체크가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얼러트를 계속 보냈는데 슬랙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노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파나 얼러트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임베드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직접 컨택트 포인트 노티피케이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템플릿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파나 얼러팅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 CPU랑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서버가 로딩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패널을 변경해서 서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를 여기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파나 로그입니다. 그래파나 로그 패널에서 이 사고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로그 QL을 통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is restopped, 서버가 is listening on port 3000 이렇게 메시지를 찾으면 서버가 잘못된 GPM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갖추게 되었죠.
다음에 쿼리 리졸트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릭 쿼리를 통해 로그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특정 포드에서 시간이 지나고 피크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파드에서 특정 쿼리 문자열과 함께 피크가 진행이 되었고 다른 환경에서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쿼리 스트림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용 사례 같은 경우는 매트릭과 로그 그리고 트레이싱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옵서비빌리티를 시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시보드에서 500 HTTP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로그를 찾아서 요청을 위한 오류 로그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뷰를 열어서 로그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여기 보시면 각 프로젝트에 제공하고 있는 트래픽 인그레스 컨트롤러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 대시보드에서 QPS, 지연시간, 업트림 서버랑 오류의 숫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대시보드에서 HTTP 요청의 에러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아닌데요. 일반적인 경우 만약에 개발자가 오류나 에러를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로그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Explore, 즉 탐색 버튼을 클릭해서 스플릿 뷰를 열 수 있습니다. 스플릿 뷰를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 버튼을 보면 되는데요. 두 가지 뷰의 시간 범위가 동기화됩니다. 그래파나 오토 맥럭 쿼리를 이제 왼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범위를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간 간격을 드래그해서 바로 동기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쿼리 액세스 로그의 시간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로그를 찾아야 되죠. 트래픽겟은 제이슨 형식으로 구조화된 액세스 로그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로그 QL 쿼리문을 통해서 특정한 HTTP 상체 코드를 미리 필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링을 요청별로 했습니다. 호스트와 오리진 스테이터스로 필터링을 했는데요. 에러 로그를 찾은 이후에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액세스 로그, 즉 HTTP 방식, 경로, 코드 같은 것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적 ID, 트레이싱 ID 필드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템퍼 버튼을 그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생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액세스 로그의 콜 스택을 보려고 했습니다. 템퍼 버튼을 클릭하면 트레이스 뷰가 오른쪽에서 열립니다. 그럼 트레이스 뷰에서 트래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스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트래픽이 요청을 처리하는 거고요. 노란색 박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범위의 메타데이터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 에러가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에러가 떴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택 트레이스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 애플리케이션 로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있는 로그가 오른쪽에 보이게 됩니다.
로그 스택 트레이스에서 로그에 패닉이 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문제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메트릭 로그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사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몇 가지 로드맵이랑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메트릭, 로그, 트레이싱과 같은 옵서버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텔레메트릭 데이터를 찾는 데이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옵서버빌리티 신호가 다른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metric to trace. 예를 들어 매트릭과 상관관계를 통해서 매트릭을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스 트레이스인데요. 매트릭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에러 트래킹입니다. 저희는 센트리와 웹 바이터를 인테그레이트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시스템에서 디버깅하는 팀에게 있어서 기존 모니터링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옵서버빌리티 플랫폼은 조직 전체의 통합 대시보드와 시스템 지식 풀링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옵서버빌리티 방식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팀이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어려움과 사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 끝이고요. 오늘 이 발표 즐기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